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죠. 언제까지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그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해서 주식처럼 사두면 돈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집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갭을 끼고 투자를 하는 등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추겼던 거,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불안감,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계속 집값은 오를 거니까 빚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집사라고 부추긴 사람들 덕분이었죠.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집값이 오를 건 아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대거 뛰어들면서 시장은 더 과열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GTX 호재 이런 말 듣고 외곽의 집을 갭 끼고 많이 샀는데, 그 GTX 호재가 있었던 지역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일이죠. 개발 호재를 타고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값이 질주를 하고 있다고, 서울보다 상승률이 5배나 빠르다고 하면서 이런 곳에 가서라도 집을 선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GTX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지역의 아파트더라도 새 아파트면 분양받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시장에 뛰어들게 했어요. 1억을 올려놔도 팔린다고 하면서 GTX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임에도 이를 호재 삼아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늦기 전에 가서 사라고 사람들을 채근을 했죠. GTX 호재를 가지고 천정부지로 집값을 띄웠던 지역, 파주, 김포, 송도, 동탄, 이렇게 GTX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고 아직 노선이 개설된 것도 아닌데 이 개발 호재를 가지고 집값 띄우기를 실현을 했습니다. GTX의 뜻 자체가 그거죠.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서 서울의 도심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인데, 이러한 교통의 개선을 호재 삼아서 집값을 그 효용보다 훨씬 더 띄우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GTX가 집값의 대형 호재가 아닌 이유,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일단 멀리 있는 곳에서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운임이 2배나 비싸죠. 18년도에 제시한 기본 요금 10km 이내는 2,400원입니다. 현재는 거의 3,000원 가까이 되겠죠. 한 달 운임은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들 거고, 지금 제시한 금액만큼 설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재정사업이 아니라 BTO 방식이어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요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값에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역간 거리가 굉장히 멀죠. 자주 안 멈추는 대신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하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역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정거장 바로 앞에 있지 않는 한 그 GTX 호재가 직접적으로 작용된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역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40m 지하 대심도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승강장 오르내리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또 내려가서 한 대 놓치면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죠. 퇴근 시간대 지하철 같은 경우 3분 간격으로 차가 오는데 GTX는 2배 이상의 간격으로 배치될 예정이죠. 이런저런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GTX가 주는 이점이 그 지역 집값이 2~3배 오를 만큼 엄청난 호재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당장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게 당장 호재라고 하면서 집값을 띄웠고, 이걸 영끌 갭 투자들 많이 가서 산 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아직 빈 땅으로 남겨져 있던 2기 신도시의 물량이 이 GTX 호재 지역에 다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쌓여있던 물건들을 비싸게 분양하고 10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냥 갖고 있던 땅들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GTX를 호재 삼아서 이 아파트들을 비싸게 다 팔아치울 수 있었어요. 분양 지역 중에 유독 이 지역들의 집값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김포, 동탄, 양주, GTX 끝자락에 있는 집들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도 오르고 전부 다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으니 GTX 호재라는 이유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집값도 비상을 했습니다. GTX를 계속 호재 삼으니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을 했고 시장은 급 반전을 했습니다. 파주 운정 그 대표적인 곳인데 GTX 호재로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신도시 아이파크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현재 경의선이 다니고 운정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이러한 단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 가격 최고 10억 가까이 찍었었죠. 근데 3년 전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고 GTX A 노선 호재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억하던 아파트 이렇게 뛰어왔고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9억 4천이 최고가였는데 현재 6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떨어져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GTX 호재로 수억의 이익을 챙기고 뜬 사람은 승자겠지만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집값을 지지해줄 수요가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신규 공급 단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기존 운정의 집값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은 계속되고 있고 이미 분양된 집들은 이제 새 집이 돼서 또 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3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GTX 호재가 있다면서 대장 아파트라는 곳에 10억 가까이 되는 거래가가 찍히니까 사람들 분양가 4억, 5억이 넘어가는 수준의 분양을 하는데도 이걸 받으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사들였죠. 그렇게 분양받은 집들 대금을 낼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운정 신도시 경쟁률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죠. 분양가 4억 4천 내외다 옵션이나 중도금 이자 이런 거 고려하면 근 4억대 후반 이렇게 분양받은 건데 주변의 아파트가 8억 가까이는 갈 거기 때문에 분양만 받으면 3억 내에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로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집들을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단지 거래는 없죠. 최근 실거래가 실제로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단지와 경쟁이 되는 수많은 물량이 주위에 산적해 있어요. 지금의 분양가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보다 높은 분양가이죠. 25평 분양가 3억 3천, 3억 5천 정도 들었을 건데 지금 시세 3억 6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도 거래는 거의 없는데 주변의 인근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수억의 로또 차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 단지 실거래가보다 높은 분양가인데 이 돈 다 가지고 투자한 것도 아니죠. 입주 때 분양가만큼 전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분양들 많이 받았는데 전세값은 2억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3억은 받아야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이 수많은 물량을 채워줄 전세 수요가 없습니다. 많은 기사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죠? 작년에 동탄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는데 동탄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욕먹었죠. 동탄 청약 관련해서 분양가 굉장히 거품이 많고 나중에 전세를 통해서 분양가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청약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으니까 제발 신중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삼성도 글로 오고 GTX 호재도 있고 동탄이 10억 20억 가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인데 네가 뭘 한다고 이 지역 와봤냐고 이거 비싼 거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영끌들 또 실제로 젊은 전문직들 여기에 갭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역 SRT 지나가는데 여기 중간에 있죠. 롯데백화점 있는 이 롯데캐슬 굉장히 대표 단지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분양 얘기 나왔던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동탄역 해리엇 여기 관련해서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 여기 분양가 5억 6천이었어요. 5억 6천에 분양을 하는데 주변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고 로또 분양이라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8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 주택을 팔 수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9억이 넘게 분양을 했었죠. 주변에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15억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5억대 분양 받으면 한 10억은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 8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온 거죠. 동탄역 해리언 분양가 5억 6천입니다. 자기 돈 1억 5천만 있으면 버틸 수 있고 나중에 잔금은 전세로 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샀는데 이제 입주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세 5억대에 나와 있죠. 5억은 받아야 지금 말한 분양가 그동안의 이자 이걸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5억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매제한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팔 수도 없고 잔금은 치러야 하니까 전세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탄 지역에 5억의 전세를 들어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인근의 10년 이내 새 아파트 전세가 대부분이 3억대입니다. 이미 주변이 안정된 신축 아파트 전세가 3억대인데 이제 입주하는 단지에 더 빚을 땡겨가지고 5억의 전세로 옮겨갈 사람들 과연 이 지역에 존재할까요? 대신 감당해줄 사람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동탄역 해리언 37평 5억 6천 분양가에 금융비용 내고 뭐 여러가지 발코니 확장 뭐 온갖 거 하면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첨돼서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장 5억을 구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자금줄이 말라버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 소득 대비해서밖에 대출을 못 받는 현실에서 당장 5억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분양만 받으면 10억 로또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뒤 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들 당장 잔금 치르지 못하면 수십 프로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쉽게 전세로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걸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동탄의 현실이에요. 양주 신도시 여기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양주시 전체 인구가 23만 명인데 신도시에서 수용하려는 인구가 16만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고 또 조성된 신도시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신도시 먼저 채워지겠죠. 그 말은 기존 집들은 비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GTX 호재의 도시 양주 여기에 집값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하루라도 빨리 선점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분양이 무덤이었던 이 지역의 집을 앞다투어 가서 샀습니다. 분양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중심지에 있는 것들 분양 다 끝나고 외곽 지역에서도 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곽의 신규 분양가가 중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낮지만 어쨌든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봤어요. 옥정의 대표 단지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그리고 여기 대박 노블랜드가 있는데 여기 센트럴은 24평형이죠. 신규 분양 단지 33평 4억 2천인데 지금 중심에 있는 33평 4억 5천까지 내려왔죠. 외곽의 아파트를 4억대에 분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심지의 단지가 8억 가까이 간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8억 가까이 간다던 그 아파트의 가격이 4억 5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분양가 3억 중반 정도 됐었죠. 이 지역을 채워줄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신규 단지들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있는데 이거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게 아닙니다. 당장 돈 급한 갭 투자자들 전세로 이 물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1억대 중반 이 정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하는 단지 여기도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 1억 7천부터 시작하고 있죠.
옥정의 중심 단지라는 이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작년에 7, 8억 한다는 아파트 매매 호가, 이걸 믿고 전세를 5억 5천까지 받아놓은 집들입니다. GTX 호재로 끝없이 집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의 집값마저 7, 8억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시장이었고, 그런 집의 전세 5억 5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주 설명하면서 여기 지역 실수요 위주고 2억 수준의 전세 정도 요거 받쳐줄 수준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역시 그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2억 6,500에서 2억 4천까지 계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고 최근 전세 매물 1억 9천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GTX 호재로 여겨졌던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그 돈이라도 전세금 채워넣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는 경쟁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를 넘어서 아파트까지 지금 깡통 전세 공포가 오고 있고 그 지역들 바로 GTX 호재 운운했던 그런 지역들에 몰려 있습니다. GTX 호재 지역 주변 다 택지지구여서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계속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들 2년마다 새 아파트로 전셋집 이동할 수 있는데 임대차 3법 얘기하고 전세난 하면서 전세값 최대로 올려받았던 그 사람들 지금 절반으로 떨어진 전세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옥정 센트럴 푸르지오 아까 대장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난해 6월에 전세금 최대치로 올려받았죠. 전세 3억 2천만 원에 들어온 세입자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3억 1천에 매수할 수 있다고 이런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매도자가 오히려 매수자한테 돈을 주면서 집 명의를 넘기고 싶어 하는 거죠. 전세를 자력으로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 1,000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이걸 정리하기 위해 나선 거죠. 현재 이 단지 전세 시세 기존 전세가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벌어질 일이었고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금리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죠. 여기 옥정 같은 경우 전세가 3억 4억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서 다 들어간 거죠. 80~90%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이 새 아파트의 전세를 메꿔줬던 수요인데 이들도 올라가는 이자 부담스럽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 더 낮은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니 굳이 이 전셋집 채워줄 이유가 없죠. 이번에 베이비 스텝에서 기준금리 3.25까지 이제 올라갔죠. 미국은 기준금리 7%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금 경색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베이비 스텝을 선택을 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좀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한 스텝 쉬어가겠다 0.25만 올리는 이런 선택을 했지만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하는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오르니 대출 이자 2배 가까이 뛰었는데 더 오른 상황이죠. 작년에 고심 끝에 영끌에서 4억을 대출받아 집을 산 30대 A씨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출 초기에 3%대 빌렸던 금리가 이제 6% 중반까지 치솟아 올랐으니 월 이자가 1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원리금까지 합치면 250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하는 30대 A씨, 이 사람 밤잠을 설칠만 하죠. 여기서 더 오르는 거 시간 문제인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담대 금리 상단 연내 8% 뚫을 거로 보여지죠. 금리를 내리는 거 논의하는 거 시기상조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기서 더 금리가 오르면 전부 다 죽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가장 우량한 물건 또 가장 우량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GTX 호재로 뛰었던 대부분의 지역들 영끌에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샀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라고 하면서 최대의 보증금을 땡겨서 나머지 갭을 끼고 집을 샀죠. 빚의 무서움을 망각한 채 호재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청약하고 분양받고 또 집을 샀어요. 이제 그 지역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또 분양 물량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금리 상황은 계속되고 대출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그 누구도 내 집에 대신 살아주거나 대신 사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지금보다 내일이 더 심각해질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집 가져가라고 이런 물량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 현명한 선택입니다. 1,000만 원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손 털고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갭 포기하고 또 거기에 1,000만 원 잃는 걸 감수하더라도 손실을 확정짓고 이 시장을 떠나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맞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시점입니다. 진짜 때가 오기 전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